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유튜브 운영하면서 좀 놀랬던 게, 저는 유치권에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유치권 생각보다 영상에 대해 기대를 별로 안 했었는데, 의외로 그 유치권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유치권이 뭐 이런 제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뭐 그럴 법도 해요. 왜냐하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나랑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치권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그 물건에 토지도 해당되고 건물도 해당되고 시계 이런 동산도 해당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내가 구두를 닦았어, 만약에. 그래서 구두방에 이제 아저씨한테 이제 구두를 맡겼어요. 그분이 구두를 닦았어. 내가 돈을 안 주면 내 구두 돈 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야. 시계를 수리를 한다고 맡겼는데 시계 수리비를 제가 안 주면 줄 때까지, 그리고 5,000원이야 시계 수리비가, 3,000원만 줬어, 2,000원 줄 때까지 이 시계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건물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토지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맡겼어, 시계를. 이거 시계 좀 고쳐주세요. 알았어, 시계 고쳐줄게. 수리비는 2만원인데 근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무슨 수리비가 이게 2만원이야, 우리 아들이 했는데 이거 우리 아들이 모르고 한 거니까 내놔요. 그거 내 15,000원이면 된다고 하던데 안 줘도 돼. 그리고 이거는 소유자가 누구냐 상관없어요. 이게 도품이든 뭐든 난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갖고 있으면 훔친 물건이래. 그러니까 내 거라고 내놓으라는 거야. 아니, 나는 수리비 받을 때까지 못 돌려줘. 어떻게 보면 유치권이 굉장히 강력한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보호를 굉장히 강하게 받는데, 소유자나 다른 권리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권리를 침해당하니까 무슨 권리가 이런 권리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은 제일 중요한 게 점유를 해야 돼. 유치권은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 채권이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건물을 갖다가 짓다가 갑자기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돈을 못 받았다가. 인테리어비, 그 다음에 건물 공사비를 못 받으면 무조건 건물을 점유할 수 있어요. 돈 다 받을 때까지. 그게 건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잖아. 건물에 대한 채권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시계 수리비가 시계에 대한 채권인 것처럼, 유치권에서 건물에 대한 채권이 있다 그러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토지도 마찬가지야. 토지는 근데 토지를 어떻게 점유해? 직접적으로 토지 터파기 하다가 터를 많이 파서 파일도 박아놓고 토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돼서 토지도 점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물에 대한 일부 공사만, 조금 공작물 위에 있는 구조물에 대한 공사만 하다가 토지 전체를 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토지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건과 결련관계라고 그러거든요. 물건과 결련관계 있는 채권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점유해야 돼. 건물을 점유해야 돼.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돼. 점유라고 하는 건 독점적인 점이라고 볼 수 있고 배타적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굉장히 강력한 권리이긴 하지만, 점유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결련관계에 있는 채권이냐 가지고 모든 싸움은 다 거기서 벌어집니다. 유치권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 두 가지만 확실하게 점유도 되고 결련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누구보다 강하게 보호받지만, 대신 강하게 보호해주는 대신 엄격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유치권에는 어느 정도 점유가 있으면 유치권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핵심적으로 한번 볼게요. 유치권 320조에 있습니다. 민법.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인데, 이건 뭐냐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경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결련관계,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가증권은 너무 어려우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물건에 대한 채권이라는 거고, 물건에는 동산, 부동산 다 된다. 토지, 건물, 이거. 그 다음에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니까 대신 또 변제기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건 또 하나 더 추가된 요건이긴 한데, 아직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 돈 미리 가가지고 점유하거나 물건을 갖고 있으면 안 돼. 하지만 돈을 안 줬을 경우에는 원래 봉사 대금 줄 날짜가
내년 12월에 했어요. 원래는. 근데 갑자기 중도금부터 조금씩 밀려가지고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중간에 이행을 지체하면 원래까지 정해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거야. 그러면 다 줘야 돼, 잔금까지. 그 경우에는 다 변제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거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어야 되고 돈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점유가,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얘기는 점유 부분 계속 보는 건데,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점유는 안 돼요. 점유가 적법해야 돼. 왜냐하면 또 얘기하지만 유치권은 강하게 보호해주는 대신 점유 요건은 엄격하게 봐. 그러니까 불법으로 내가 막 불법으로 침탈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뺏어온 점유는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그 공사하다가 자연스럽게 점유한 건 돼. 근데 내가 만약에 불법으로 이거를 갖다가 침탈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집 따고 들어가서 소유자가 광건해놨는데 그 다음에 내가 점유를 확보하는 것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불법 점유의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점유 부분만 판례를 맺어볼게요. 이 점유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유치권이 인정된 판례만 바로 보겠습니다. 뭐냐면 공장 신축공사랑 관련된 공사 대금 채권에 기해서 공장 건물을 유치한 거예요. 유치권자가. 그러니까 한번 시공자가 이 경우에 그 공사업자가 갑자기 이게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장에 직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 직원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해놨냐면 그 정문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점유 유치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어. 그 다음에 경비 용역 회사랑 경비 용역 계획을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경비 용역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비 수호를 하도록 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치권자가 계속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직원 10명을 보내서 공장 주변을 경비 수호하게 했어. 이 경우에는 그러면 공사장, 그러니까 공장 건물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정도면? 없더라고. 이게 왜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정도는 된다는 거야. 뭐냐면 거기다가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그 다음에 경비 용역 계약 세콤 체결했어. 세콤으로 둘러놨어. 그 다음에 주야간으로 야간에서 업체가 돌아다니면서 관리 감독해. 그러다가 누가 들어가면 삑 소리 나면 세콤한다 오잖아. 이 정도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용역 계약이 만약에 해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자기 직원들 보내서 그 경비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점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안 된 경우도 있어. 이번에도 비슷해. 이 뭐냐면 여기도 2002년도에 발생해서 공사대금 채권 근거로 해서 그 점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무단히, 그러니까 공장 정문 앞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딱 갖다 놨어. 그래서 자기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컨테이너 박스 잘 있나도 보고 남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렇게 보고 다녔다 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수막을 당연히 걸어놨지. 이 정도는 어떨 것 같아? 이 정도. 아까 너무 센 걸 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여기다 현수막 하나 걸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한 거 갖고는 점유를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의 점유를 배제하면서 너가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공장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놨는데 또 하나 그 임차인 있잖아요. 공장 임차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출입을 허용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 공장 주인 말고 임차인이 왔다 갔다 하게 허락해 줬다는 건 그 다른 사람의 임차인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점유까지 완전 배제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다른 거지. 공장 앞에다가 자기가 시건장치 해놨어.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놨어. 임차인이고 뭐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어?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배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 점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명시하면 돼. 과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아. 제일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건 무조건 세콤 불러서 둘러요. 아무나 출입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복잡하게 컨테이너 갖다 놓고 뭐 여기다 현수막 갖다 놓고, 물론 현수막은 알려야 되기 때문에 현수막 유치권 점유 중입니다라고 적어 놓지만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사실 쉽게 그냥 그 펜스 치고 거기에다가 세콤 설치해 버리면 유치권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했다가는 오히려 유치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했다가 그 돈도 못 받고 유치권도 상실해버리면 결국은 그 굉장히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점유 부분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점유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점유를 해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점유를 볼 것이냐. 그리고 이 유치권에서 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딴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펜스 치고 그 세콤 설치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네, 기상입니다.